부동산 앱을 다시 켰습니다. 조회수만 올라갔습니다. 연락은 한 통도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물을 내놓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가격을 3번이나 낮췄습니다. 여전히 팔리지 않았습니다. 중개사는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구조는 아무도 안 찾는다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15년 전에는 인기 많던 구조였습니다. 모두가 선호하던 평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개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노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구조가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아파트가 시대에 뒤처진 구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파트 구조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구조가 지금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에 접어들면서 실용성과 안전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구조적 특징만으로도 집이 팔리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떤 구조가 인기를 잃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인기를 잃는 구조는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복도식 아파트에 사십니다. 긴 복도를 따라 여러 집이 나란히 있는 구조입니다. 10년 전에는 이런 구조가 흔했습니다. 효율적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한 층에 많은 세대를 배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면서 불편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음이었습니다. 복도를 통해 소리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웃이 문을 여닫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대화하는 소리도 집안까지 들렸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복도였습니다. 이웃과 마주칠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통풍도 문제였습니다. 한쪽 면만 창문이 있었습니다. 맞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여름에 덥고 습했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었습니다. 집안의 냄새가 오래 남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점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구조를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구조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타워형이나 판상형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사도 인정했습니다. 복도식은 점점 수요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조가 시대를 못 따라간다고,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구조 때문에 안 팔린다고 한탄하셨습니다. 15년 전 기준으로 산 집이 지금은 구식이 되었다고 후회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구조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기를 잃는 구조는 필로티 구조입니다. 정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정 선생님은 필로티 아파트 2층에 사십니다. 1층이 주차장인 구조입니다. 10년 전에는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바로 아래 주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에서 내려서 바로 집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소음이 극심했습니다. 차가 드나들 때마다 집이 울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새벽이나 밤늦게 차가 움직이면 잠에서 깼습니다. 진동도 심했습니다. 트럭이 지나가면 집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겨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필로티는 사방이 뚫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2층은 그 바람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난방을 아무리 해도 추웠습니다. 난방비가 일반 층의 2배 가까이 나갔습니다. 여름에는 반대로 뜨거웠습니다. 주차장 열기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방수 문제였습니다. 필로티 위 슬라브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샜습니다. 수리를 해도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근본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장마철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필로티 구조는 지진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층이 비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정 선생님은 불안해졌습니다. 집을 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필로티 2층은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필로티 구조가 편리해 보였지만 함정이었다고, 소음, 돈도, 방수, 안전 모든 면에서 문제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구조는 더욱 외면받을 거라고 예측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치명적 구조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인기를 잃는 구조는 복층 구조입니다. 이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생님은 복층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2층처럼 꾸며진 구조입니다. 거실 천장이 높고 2층에 침실이 있습니다. 15년 전에는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운동이 되었습니다. 공간도 넓어 보여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서 달라졌습니다. 계단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2층 침실에서 1층 화장실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계단이 가팔랐습니다. 어두운 밤에 내려가다가 넘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두려워졌습니다. 실제로 넘어지면 큰일이었습니다. 겨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2층은 더웠고 1층은 추웠습니다. 난방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비용은 많이 나갔는데 쾌적하지 않았습니다. 청소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계단 청소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이 선생님은 10년 후를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70이 되면 계단을 오를 수 있을까요? 80이 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복층 구조는 노후 대비가 전혀 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중개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복층은 젊은 층도 선호하지 않는다고,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특이한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살기 편한 게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건축가의 실험 정신이 거주자를 힘들게 만든다고 비판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구조는 더욱 외면받을 거라고 예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용성 없는 구조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인기를 잃는 구조는 비정형 평면입니다. 최 여사님의 경우입니다. 최 여사님은 독특한 평면 구조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설계가 창의적이었습니다. 방 모양이 사각형이 아니었습니다. 삼각형이나 사다리꼴 공간도 있었습니다. 복도가 구불구불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불편함이 컸습니다. 가구 배치가 어려웠습니다. 침대를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벽이 비스듬해서 옷장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공간이 많이 낭비되었습니다. 모서리 공간은 사실상 쓸모가 없었습니다. 청소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구석구석 모양이 달라서 청소기를 돌리기 어려웠습니다. 먼지가 쌓이는 곳이 많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것들이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최 여사님은 평범한 사각형 평면이 그리워졌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구조가 특이하다고, 살기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년 이상의 구매자들은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비정형 평면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독특한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살기 편한 게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건축가의 실험 정신이 거주자를 힘들게 만든다고 비판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구조는 더욱 외면받을 거라고 예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치명적 구조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기를 잃는 구조는 낮은 층고와 좁은 현관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할아버지는 층고가 낮은 아파트에 사십니다. 천장이 낮아서 답답합니다. 키가 큰 사람은 머리가 닿을 것 같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느낌입니다. 요즘 지어지는 높은 층고의 아파트와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더 큰 문제는 현관과 복도가 좁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최근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좁은 복도가 불편합니다. 나중에 휠체어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관문도 좁아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협소합니다. 몸을 돌리기도 힘듭니다. 나이 들어 거동을 불편해지면 이 화장실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손잡이를 달 공간도 없습니다. 보조기구를 설치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노후 대비가 전혀 안 된 구조라는 것을 말입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몸이 불편해지니 구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사갈 형편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구조적 특징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노후 대비가 가능한 구조를 찾습니다. 계단 없는 평연한 구조, 넓은 현관과 복도, 높은 층고, 정형화된 평면을 선호합니다. 반대로 복도식, 필로티, 복층, 비정형 평면, 낮은 층고의 아파트는 점점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젊을 때는 괜찮아도 나이 들면 불편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지면 치명적입니다. 휠체어 접근성, 안전성, 유지방위의 편의성 모든 면에서 떨어집니다. 중개사들도 인정합니다. 구조가 좋지 않은 아파트는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팔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특히 중년 이상의 구매자들은 구조를 매우 꼼꼼히 봅니다. 10년, 20년 후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구조를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평연하고 심플한 구조입니다. 계단이 없고 복도가 넓고 방이 정형화된 구조가 좋습니다. 특이한 것보다 평범한 게 낫습니다. 실용성이 최고입니다. 둘째, 통풍과 채광이 좋은 구조입니다. 양쪽에 창문이 있어서 맞바람이 부는 구조가 좋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야 합니다.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셋째, 노후 대비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넓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실에 손잡이를 달 공간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문턱이 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구조입니다. 복도식이나 필로티처럼 소음에 취약한 구조는 피해야 합니다. 조용한 환경은 노년에 더욱 중요합니다. 다섯째, 관리가 쉬운 구조입니다. 복잡한 구조는 청소하기 힘듭니다. 유지 보수도 어렵습니다.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이미 인기 없는 구조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빨리 결단하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팔기 더 어려워집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파는 것이 나중보다 낫습니다.
구조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리모델링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새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구조를 가장 먼저 보십시오. 위치나 가격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며 선택하십시오. 몸이 불편해졌을 때도 살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십시오.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구조가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용성과 안전성을 중시하는 경향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구조가 좋지 않은 아파트는 점점 더 외면받을 것입니다. 구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한 번 지어진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구조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유행에 흔들리지 말고 본질을 봐야 합니다. 살기 편한 구조가 좋은 구조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불편하지 않은 구조가 미래 가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구조를 신중히 살피시어 미래에